나의 인생. 앞서 사과하겠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귀신은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메네라인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고 문장도 서툴러요. 흥미가 없다면 패스해 주세요. 저는 여자고 현재 31세, 병명은 해리성 동일성 장애, 장애 2급. 해리성 동일성 장애란 쉽게 말하면 다중인격. 그런 저의 인생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일 오래된 기억은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어머니에게 세게 맞고 걷어 차이고 계단에서 떠밀려 떨어져 큰 소리로 우는 부분부터 시작한다. 매일같이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고 돈 내놓으라며 울었다. 처음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나는 어머니의 돈을 매일 밤마다 훔친 모양이다. 100엔이나 500엔 같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만 단위 금액을 훔쳐서는 돈을 낭비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건 악마 같은 표정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어머니뿐이었고 돈을 훔친 기억이나 그 돈을 쓴 기억은 없다.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 나는 중학교 학생회장이 되어 있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나는 어느 쪽이냐 하면 조용한 편이라 교실 구석에서 자작 만화를 그릴 것 같은 성격이었다고 기억한다. 혼란스러워하며 친구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엄청나게 재밌는 연설을 해서 학교 안에 표를 모으고 밑바닥 경험도 없이 발탁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 이번엔 운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었다. 친구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3개월 정도 학교에 안 갔다고 한다. 그 사이에 기억은 없다. 왜 학교에 오지 않은 거냐고 선생님에게 야단 맞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었다.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응시한 학교보다도 수준이 낮은 학교였고 아무래도 추천으로 입학한 것 같았다. 한동안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다녔지만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자퇴했다.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 나는 17살이었고 스낵바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당 5,000엔으로 밤 6시부터 아침 5시까지였고 기숙사 제공. 아버지 지인의 스낵바였다. 술 때문에 지구가 도는 경험을 한 건 이전에도 이후로도 딱 이때뿐이었고 나는 술 마시는 법을 배웠다.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 나는 19살로 시상대 위에 있었다. 그곳은 KDDI의 본사였고 나는 계약직으로 ISP 계약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담당 에리어의 획득 건수가 300%를 넘었다든가 어쨌다든가로 상장과 금일봉을 받았다. 사는 곳은 스낵바 기숙사가 아니라 낯선 남자와 둘이 살고 있었다.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꽃미남으로 노래를 잘하고 가수를 꿈꾸며 보컬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나는 나대로 카피밴드를 결성해 보컬을 하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질색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무서워져서 모든 것에서 도망쳤다.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 나는 20살로 왜인지 원래 살던 동네가 아니라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에 있었다. 월세 5만엔 원룸 빌라에 살고 있었고 더블베드 이불과 컴퓨터가 한 대 있는 간소한 살림이었다. 물건이 너무 적은 탓인지 방은 쓸데없이 넓었다. 어리둥절해 있으니
철컥철컥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여자애가 들어왔다. 빈말로도 귀엽다고 말할 수 없는 여자애는 제 집인양. 밥은? 하고 물어왔다. 동거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녀는 오사카 사람으로 부모님의 학대에 놓여 있어서 어째선지 내가 숨겨주고 있었던 모양이다. 어떻게 연관돼서 이렇게 얘기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기묘한 동거 생활을 보내보았다. 관찰해서 알게 된 건 그녀는 전혀 일할 생각이 없었고 청소도 하지 않고 요리도 못하는가 하면 편식도 심했다. 양파를 잘게 썰어서 황갈색이 될 때까지 볶지 않으면 먹지 않았고 야채 모두를 거의 절망적으로 안 먹었다. 때때로 게임 친구라는 말쑥한 훈남의 남자가 오사카에서 하마마츠까지 놀러와서 그때 나는 처음으로 모넌을 했다. 남자가 올 때마다 그녀는 남자와 외박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내가 부양하는 걸까 이상하게 생각했다. 싸움도 없이 즐겁게 살아가기는 했으나 사람 한 명을 부양하는 건 힘든 일이라 조금도 바닥날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왠지 기분 나빴기 때문에 나가달라 하기로 했다. 그 사항을 알리니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게임 친구라던 남자가 바로 마중 나왔다. 헤어질 때 그녀가 한 말은 잊을 수 없다. 폭력도 당하지 않고 몸에 손댈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 잊지 않을게. 고마워.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원조교제 상대였다고 고하는 걸 듣고 머리에 냉수를 끼얹은 기분이 들었다. 다음에 정신 차려 보니 나는 23살로 도쿄 다이토구에 살고 있었다. 기억하는 것에 한해 나는 몸무게가 80kg에 가까웠을 터였는데 어째선지 날씬해져 있었다. 제일 놀랐던 건 속쌍꺼풀이 또렷한 쌍꺼풀이 되어 있었고 옛날부터 컴플렉스였던 얼굴에 11개의 점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성형한 것 같았다. 어디에서 이런 돈이?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밖에 나가보니 로비가 화려하게 장식된 오토락 빌라였다. 불안은 점점 심해졌다. 익숙하지 않은 핸드폰을 조작해 정보를 긁어 모아보니 나는 요시하라의 풍속업소에서 일하는 것 같았다. 집세는 9만 엔이었다. 현기증이 났다.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 25살이 되어 있었다. 사는 곳은 변함없었다. 단지 이번에는 긴자의 클럽에서 일하는 것 같았다. 옷장에는 기모노나 드레스가 걸려 있었고 마마라고 등록된 전화를 쭈뼛쭈뼛 받아보니 어제 무단 결석한 건 봐주겠지만 오늘 밤은 스미스 씨가 오니까 쉬면 안 돼. 라고 말했다. 영어 같은 거 못해요 라고 말하니 너는 영어도 중국어도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라고 말했다. 무서워져서 기모노와 드레스를 정리해서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다. 몸무게는 34kg이었다. 앙상하게 말라빠진 뼈 같은 모습이었다.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 나는 26살이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하라주쿠에서 캬리 파뮤파뮤 같은 모습을 하고 가게 점원을 하고 있었다. 타케시타 도오리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 같은 단체나 외국인에게 사진을 찍히며 걷는다.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내 성격은 교실 구석에서 자작 만화를 그릴 것 같은 음침한 성격이라 눈에 띄는 건 어느 쪽이냐 하면 질색인 편이다.
도망치듯 일을 퇴직했다.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 나는 28살이 되어 있었고 이번엔 기우에 있었다. 낯선 여자와 둘이 살고 있었다. 키가 작고 이국적인 분위기에 어딘가 그림자가 있는 여자였다. 어디에 가든지 손을 잡고 걸었다. 그게 싫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으니까 원래 이런 법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녀와 나는 연인 사이인 것 같았고 나는 무려 성씨가 바뀌어 있었다. 그녀에게 입양되었다. 성생활도 있었다. 신기하게도 저항감은 없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둘이 돈을 모아 나고야로 이사했다. 신축 건물로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방 2개에 다이닝 키친이 딸린 집이었다. 요리는 내 담당, 세탁은 그녀 담당. 행복했다.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 그녀가 목을 메고 자살 시도를 했다.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다. 경찰이 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감옥이 딸린 병원으로 강제 입원되었고 나는 그동안 폐인처럼 지냈다. 그렇게 행복했는데 어째서. 그녀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행복의 절정에서 죽고 싶었어.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 이번엔 내가 입원해 있었다. 병문안을 와준 오랜만에 본 어머니는 아주 늙어 있었고 악마 같은 표정이 아닌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해줬다. 그녀와의 연이 끊긴 것, 성씨가 돌아와 있었다. 내가 해리성, 동일성 장애인 것, 앞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원래 살던 동네에서 살게 됐다는 것, 태어나고 한 달 정도는 멍하게 지냈다. 점차 무언가가 하고 싶어져서 장애인 전용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무사히 찾아냈고 일을 4시간이지만 주 5일로 일하고 있다. 이게 지금의 현재 상황.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분명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메나라판으로 가. 라고. 여기는 장난 아니게 무서운 이야기를 쓰는 스레드라고.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장난 아니게 무섭냐 하면 저는 주 인격이 아니라는 것. 언젠가 통합되어 사라져버릴 일부라는 것. 그리고 밤이 되면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모양이라 음식을 먹거나 스마트폰에서 무언가를 검색한다는 것. 이게 제 인격으로서 수명을 의미하는 거겠죠. 인격을 빼앗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다음에 정신 차렸을 때 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게 장난 아닐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인격은 언제 정신이 드는 걸까요? 정신 차린다 해도 지금 주인격의 정신 연령은 몇 살인 걸까요? 그걸 생각하면 소름 끼칩니다. 해리성 장애의 치료법은 없습니다. 카운슬링 받으려 해도 저는 주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긴 글 실례 많았습니다.